내가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심포괄습과제를 이용하면 급여로 처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약제를 나는 써야 되는데 이 심포괄습과제 의료기관으로 가면 거기에 5%만 내니까요. 안녕하세요. 전은정입니다. 오늘은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와 한국신장암 환우의 백진현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신포괄습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신장암환우의 백진영입니다. 얼마 전에 신포괄습과제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갈 정도로 핫 이슈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냥 좀 어렵게 얘기 안 하고 오늘 좀 쉽게 최대한 편하게 저도 얘기 드릴게요. 내년부터 변경되는 그 개선안이 있습니다. 이제 일선 의료기관들에게 심평원이 일괄 발송을 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긴데 여기서 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군 항암제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 약제, 초고가 신약들이 포함되는 군들을 따로 지정을 해서 전액 비포괄로 규정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전액 비포괄 군 안에 들어가는 약제들은 앞으로 행위별 수가제에서 따르는 급여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어려운 개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 신포괄습과제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포괄습과제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포괄습과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 내가 이 질환으로 며칠 동안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 입원했을 때 들어가는 약제비나 진료비나 의사들이 보는 이런 처치비 이런 비용에 대해서 얼마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까지는 모든 의료기관들 행위별 수가 의사들이 어떤 진료 행위를 하고 약을 투약할 때마다 그때마다 돈이 책정돼 왔던 겁니다. 정부에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관리하고자 포괄로 묶어서 가져가는 게 포괄수가제입니다. 근데 신포괄수가제는 여기서 의료기관의 어떤 불만을 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좀 더 약을 고용량을 줘야 될 수도 있고 다른 약을 병용요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수술과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의 논안을 이 안에서 써라 라고 하면 환자를 어떻게 보라는 것이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실제로 가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신포괄수가제를 내놓은 겁니다. 어떤 약제비, 처치비, 입원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괄로 묵되 수술비, 어떤 시술비 이런 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적용해왔던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해서 이 둘을 혼합해서 만든 게 신포괄수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님이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단어들이 참 어렵습니다. 제도를 이해하기에는 일반 환자는 잘 모르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심포괄습과제를 이용하면 급여로 처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약제를 나는 써야 되는데 이 심포괄습과제 의료기관으로 가면 거기에 5%만 내니까요. 재정적으로 그리고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신약을 중심으로 많이 취재를 하는 기자인데요. 그 이번에 신포괄습과제를 좀 들여다보면서 많이 저도 놀랐던 게 면역항암제를 지금 심지어 아직 국내에 허가가 되지 않은 그 적응증에 대해서도 지금 신포괄에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받은 환자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처음에 듣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사실 신포괄습과제를 대표님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 기자님이나 사실 저도 잘 몰랐던 거거든요. 처음엔 사실 저희도 사실 몰랐거든요. 왜냐면 항암제가 이렇게 사실 비급여를 급여로? 이건 정말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제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안내를 드렸어도 다니던 병원을 옮겨야 되는 전원의 문제가 있고 이게 또 병원의 성향마다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좀 저희 쪽 암 쪽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신포괄 관련 병원을 좀 알아서 그쪽으로 조금 환자분들을 많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포괄습과제가 그럼 전체 병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부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근데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신포괄수가제는 시범 사업이에요.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일부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심평원이 불쌍한 부분도 있는데 항암제라서 또 안 불쌍해요. 예, 그런 건데 처음에 시범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국공립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해 보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이거 범위를 늘려보자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좀 더 많으면 좋으니까 민간 의료기관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산수가를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범 사업에 너희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면 가산을 주겠다. 했더니 이제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 민간에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100개 정도 되고 주요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빠져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병원을 옮길 수 없는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실 다른 암 환자 단체장님들하고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해당 없어라고 하셨던 분들은 다 그 질환은 그냥 병원을 옮기기 어려운 질환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질환의 형평성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만약 환자가 진짜 이 포괄과제의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심포갈 수가제도 병원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다 드리고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주치를 한번 상의를 해보시라고 확인을 받아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약제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 병원의 주치와 이 환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체크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된다라고 저도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셔서 한번 상의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인데 급여로 할 수 있으면 환자한테 굉장히 이득이니까 번원이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을 하셨죠. 특히 이제 백 대표님은 투병 중인 신장암 환자들 워낙 자주 만나시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남의 일 같지 않고 또 환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진짜 그 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아, 설마 그러리라고. 환자마다 뭐 체중 따라 용량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냥 쉽게 말해서 500이라고 했을 땐 지금 5%니까요. 월 500씩 낼 수 있는 환자들이 많지 않죠. 근데 어쨌든 치료를 계속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약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약제를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이제는 비급여야라고 하면 치료를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건 정말 아마 환자 아닌 분들은 상상하기 힘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암 환자한테만 문제가 된 건지 희귀질환이나 다른 질환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된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당연히 다른 질환에서도 문제가 실제 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너무 대표성을 띠는 면역 항암제가 수면으로 올라온 것뿐이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골다공증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그 골다공증 치료받는 환자분들 중에서 쓸 수 있는 골 형성 촉진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신약이고요. 제가 이거는 제품명은 따로 거론하지 않을게요. 지금 이 약이 급여가 들어와 있는 약인데 급여 외 영역이 있습니다. 허가 초과 영역 당연히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포를 안 해서 어느 정도 정형외과에서 자유롭게 썼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분들도 내년부터는 얄짤 없이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시겠죠. 근데 그 약도 면역 항암제만큼은 아니면 비쌉니다. 가격은 이제 보험가로 하여튼 비싼 약인데 물론 이제 600만 원, 500만 원 가는 약은 아닙니다. 월투약 비용 한 비급여로 판단했을 때 그 상한 금액이 80만 원 되는 약도 있고요. 절대 약한 금액은 아니죠. 그런 약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환자들이 이제 10% 내던 거를 혹은 20% 내던 거를 이제는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거고요. 치료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포관 수가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건데 좀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은 진짜. 심평원 국감에서도 이게 사실 네. 질의가 됐었고 그래서 심평원에서 서면 답변으로는 지금 치료를 받는 환자들,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죠. 답을 주셨지만 그 부분이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냥 지장 없게 하겠다는데 저희는 뭔가 확실한 답을 원하거든요. 그 또 이후에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런지.